요즘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부지급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백내장 수술비가 문제되기 전에 갑상선 결절 수술비가 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부지급 사례들이 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최근에도 수술만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벌써 10분이 넘게 소송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보험 설계사들도 나올 거라고 했고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갑상선결절 고주파 열치료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 발표한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시행 권고안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은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미용성 문제 또는 삼킬 때 이물감이 있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결절 크기가 2cm 이상이고 점점 자라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면 의료자문을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2cm가 넘으면 지급받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결절의 크기가 점점 자라야 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이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서 초음파 검사만 한 후 치료를 받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경과 관찰을 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체크해야 하고 초음파 검사 말고도 세치무빙 검사를 실시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진료 기록에 이물감이나 통증 등의 증상도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갑상선결절 고주파 열치료술의 경우 수술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선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를 한 후에 고주파 열치료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치료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꼭 기준을 확인하셔서 보험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